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목 그대로 양자 얽힘을 이해하는 두 번째 실마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짧게 언급했던 중첩과 얽힘의 관계를 두 파동 함수의 유사성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조금이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내재된 측정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왼쪽의 블로우 구에서 깜빡이는 수많은 점들이 큐빗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무한대의 점들이 전멸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무한대의 상태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큐빗의 상태가 중첩에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 큐빗의 상태는 결정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큐빗의 상태를 나타내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작위 또는 랜덤이란 단어가 그렇습니다. 중첩이란 것이 단순히 무질서한 자연현상에 불과할까요? 관점을 바꿔 블로우 구에 오직 한 점만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점이 바로 큐빗의 상태입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야 중첩을 양자연산에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큐빗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 psi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은 반드시 아래의 정규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큐빗이 측정될 때 그 결과가 반드시 상태 0 또는 1 중 하나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확률이란 반복적인 관측에 기반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규화 조건이 실제적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여러 번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어진 파동함수의 양변에 1000을 곱해보죠.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큐빗의 상태를 임의의 한 위치에 고정시킨 다음 1000번의 측정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큐빗이 위치하는 알파와 베타의 위치의 제곱이 각각 0.745, 0.246이라면 위의 식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큐빗을 1000번 반복 측정하면 0이 745번, 1이 246번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로우 구 표면의 기하적 구조에 의해 큐빗의 상태에 해당하는 각 점의 위치는 본질적으로 0과 1이 복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0과 1이 중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파동함수 psi의 일반적인 수학적 해석은 선형 결합입니다. 즉, 수식에서의 더하기, 다시 말해 플러스 기호를 의미하죠. 이 선형 결합의 물리적 의미는 큐빗이 두 개의 기본 상태, 즉 상태 0과 상태 1의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첩 상태는 특정 비율 알파와 베타로 두 상태가 섞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큐빗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점을 블로우 구의 적도로 옮기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경우 큐빗의 상태는 알파와 베타가 모두 루트 2분의 1로 동일한 파동함수로 기술됩니다. 이 균등한 중첩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양자연산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알파와 베타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선형 결합을 나타내는 파동함수 psi는 제어되지 않는 자연 상태의 큐빗이 가지는 본질적인 불확정성을 나타내지만 아래의 식과 같이 알파와 베타가 동일하게 루트 2분의 1인 상태는 하마다드 연산에 의해 제어된 큐빗의 균등 중첩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균등 중첩 상태 psi의 개수 루트 2분의 1은 이 큐빗을 나중에 측정할 경우에 0 또는 1로 발견될 확률이 각각 50%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블로우 구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점은 적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0과 1 상태는 파동함수의 기저 벡터로서 큐빗이 가질 수 있는 상태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루트 2분의 1은 큐빗의 상태를 적도로 한정하며 여기 플러스는 선형 결합의 한 형태로서 큐빗이 현재 균등 중첩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벨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조금 지루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설명할 벨 상태의 수식 구조가 이 식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양자연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시거나 이해력이 뛰어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균등 중첩 상태 파동함수가 가질 수 있는 상태의 궤도는 적도가 유일하므로 나머지 그리드는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으므로 벨 상태를 도입해보죠. 우선 벨 상태 중 하나인 y 플러스와 하나의 큐빗 파동 함수인 프 사이와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볼까요? 이 두 식에서 루트 2분의 1은 각 상태나 조합이 동일한 확률로 측정된다는 것이고, 더하기는 이 둘의 물리량이 중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건 이 캣 0과 1, 그리고 캣 00과 1일입니다. 앞에서 캣 0과 1은 기저 벡터로서 하나의 큐빗이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일종의 단위 벡터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캣 00과 1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의 큐빗이 아닌 두 개의 큐빗이 가질 수 있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을 제한하는 것이 y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큐빗은 네 개의 경우로 얽힐 수 있는데, 이 중에 y 플러스로 얽혀 있다면 두 개의 큐빗이 가질 수 있는 조합은 00 또는 1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개 큐빗이 y 플러스로 얽혔다면 이 경우의 기저 벡터가 바로 00과 1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프사이 플러스로 얽혀 있을 경우 첫 번째 큐빗이 1이면 두 번째 큐빗은 반드시 0으로 측정되며, 반대로 첫 번째 큐빗이 0으로 측정되면 두 번째 큐빗은 반드시 1로 측정되도록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상태인 y-와 psi-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두 식의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은 측정 결과는 동일하지만 위상이 각각 y 플러스와 psi 플러스와 반대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번 영상의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은 마치 블로흐구처럼 보이는 이 구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로흐구는 하나의 큐빗 상태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두 개 이상의 큐빗 간의 상호작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양자연산에서의 중첩과 얽힘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